자, 16페이지 장부의 보존과 관리입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영구 10년, 5년, 1년 나오지요. 자, 요거 이렇게 합시다. 영구 보존 장부는요, 등기부하고 광의의 등기부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럼 10년은 됐고 5년은 주로 신청이 붙었지요. 그 다음에 1년은 통지, 열람, 증명, 성질사 빠른 거지요. 그래, 안 본 거는 10년 이렇게 합시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뭐 나와요? 장부의 이동 나옵니다. 장부의 이동. 옆 페이지 도표도 있고요. 자, 장부 이동 나오는데, 자, 도표를 안 그려 볼게요. 우리가 장부는 원래 이동이 원칙은 돼야 안 돼요. 이동 원칙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지금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입니다. 자, 어떤 경우냐? 도표를 그려 볼게요. 자, 여기에 등기부와 부속 서류가 있고요. 부속 서류가 있고, 여기에는 신청 정보와 부속 서류가 있고, 자, 여기에는 전쟁, 천재지변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는 법원의 명령이나 촉탁이 있고, 여기에는 법관이, 여러분 수사기관에 영장을 신청하면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지요. 법관이 발부한 영장입니다. 자, 등기부와 부속서류는요, 전쟁, 천재지변 반출되고요, 다른 거는 반출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신청 정보와 부속서류는 뭡니까? 다 반출됩니다. 다 반출돼요. 다 반출됩니다. 자, 그리고 요 등기부 있죠. 요 등기부는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고, 또 누구든지 있죠. 누구든지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자,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면 대리인이 할 때는 대리 권한을 증명한 서면을 넣을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요 부속서류와 신청정 부속서류 있죠. 요거는 뭡니까? 일단 등기사항 증명서는 이 발급이 안 됩니다. 발급이 안 되는데 열람은 됩니다. 열람은요, 요거는 이해관계가 있어야 돼요.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리인이 할 때는 뭡니까?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넣어줘야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A, B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맨 마지막에 장부의 폐기는 보존기간에 종료된 장부 또는 서류는 지방보존 인가를 받아 폐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등기사항 증명서에 교부되어 있죠. 도표에 등기부,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죠.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신청서, 기타 부수서류,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 안 된다 되어 있죠. 등기부 열람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근데 그 밑에 등기부 부수서류 열람과 신청서 부수서류는 열람은 되는데 이해관계가 있어야 된다겠죠. 도표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17페이지, 자, 4번 봅시다. 등기기록의 열람과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입니다.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면 등기기록 열람을 청구할 수 있죠. 등기기록의 부속서 열람할 때는 이해관계 있어야 되죠.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밑에 C번은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이제 발급할 때 한번 봅시다. 인터넷으로 제공한 서비스 종류는 다음과 같다. 자, 서비스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볼게요. 민원인은 등기기록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3번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집을 샀지요. 그래서 집을 사서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 등기 신청이 어느 단계까지 왔는가 이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민원인은 자기의 등기 신청 사건에 대해서 진행 상태를 인터넷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타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등기사항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인터넷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인터넷에 열람은 365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봅시다.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과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의 다량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은 신청서 제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에서 할 때는 뭐예요? 등기부를 열람할 때 있죠. 또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소재 지분만 알고 돈만 내면 되지요. 따로 신청서를 써야 하세요. 안 쓰지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내가 이제 등기를 신청했어요. 이거 계류 중이에요. 계류 중이라는 말 아직 등기 안 됐죠. 그러면 계류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등기사항 증명서는 발급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열람의 종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의 형태 열람, 그 다음에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의 형태 열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되는데,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 저 밑에도 등기사항 증명서가 있어요. 그 여러분 1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등기사항 증명서를 봅시다.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봐서 두 가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가 있습니다. 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가 있고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가 있어요. 요 옛날로 따지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는요, 옛날로 따지면 등기부 등본,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는 옛날로 따지면 등기부 초본이에요. 근데 지금 그 등본이나 초본이라는 용어를 사용 안 하잖아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가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현재 유효사항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저당권 등기했죠. 저당권 등기해서 내가 돈을 갚았죠. 그러면 저당권을 말소하죠. 그런 거에 다 나오는 거예요. 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있고, 그러면 말소된 건 안 나오고 현재 유효한 것만 다 나오는 것을 뭐라 해요? 현재 유효사항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입니다. 그 다음 일부사항 증명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특정인 지분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가 있고, 두 번째는 지분 취득 이력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가 있고, 세 번째는 현재 소유 현황에 대한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가 있어요. 자, 요건 무슨 말이냐 볼게요. 자, 현재 소유 현황입니다. 현재 소유 현황. 자, 봅시다. 무슨 말이냐 볼게요. 자, 요 토지를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 이렇게 공유로 샀어요. 그럼 여러분, 공유는 소유권이 하나지요. 자, 하나입니다. 근데 공유는 지분 처분이 자유롭죠. 요 C가 요 지분을요 정에게 처분했어요. 그럼 정의 입장에서는 이거 볼 필요 없죠. 요거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요걸 뭐라 합니까? 요 지분만 맞는 거 보니까 요걸 특정인 지분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예요. 그 다음에 지분 취득 이력은 뭡니까? C가 지분을 전에 정여로 취득했는가, 매매로 취득했는가, 상속으로 취득했는가, 과거에 어떻게 취득했는가, 이걸 보는 것을 말한다. 지분 취득 이력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소유관계 말하는 것을 말해요. 현재 소유 현황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다음 중 등기사항 증명서의 종류가 아닌 것은 1번 저당권의 현황에 관한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2번 현재 소유 현황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3번 특정인 지분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4번 지분 취득 이력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5번 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그럼 답이 1번이죠. 저당권의 현황에 대한 일부사항 증명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두 가지가 있고요. 말소사항 포함과 현재 유효사항이 있고,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는 자 18페이지고 중간에 있지요. 특정인 지분 현재 소유나 지분 취득 이력 있죠. 법인 등기부는 뭡니까? 임원남만 따라보든지 지배인남만 따라보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봅시다. 인터넷에 의한, 자 18페이지입니다.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과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의 다량 발급의 경우는 수수료 면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 일반적으로요,
그 강남구에서 하면 어떻게 돼요? 강남구청의 공무원이 강남도에 직접 가면 수수료가 면제되죠. 그것은 국가기관이니까. 근데 인터넷에서 누가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수수료 면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수수료를 낸다는 거예요. 자, 3번 한번 봅시다. 그 밑에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한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죠. 다만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 도면명목록, 광의등기부죠. 요거는 뭡니까? 표시를 해야 내줍니다. 표시를 해야 내주고. 자, 등기사항 증명서 방금 봤죠? 이렇게 방금 봤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OX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봅시다. 신청서와 부속 서류는 법원의 제출 명령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송부하여야 하나. 맞죠? 그 다음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수상이 압수할 수 없다. 틀렸죠? 신청 압수 수수료는 다 된다겠죠? 자, 여기서 봐요. 전쟁 처지변, 법원의 명령 촉탁, 법관이 발부한 영장 다 된다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자, 한번 2번 한번 봅시다. 서울 강남구 서울지방법원 강남등기소 관할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관할이고 양경계의 양지역에 걸쳐 대형 건물을 신축했죠. 보존등기는 상급법원. 이때는 봐요. 서울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지방법원이 다르죠. 이때는 상급법원장이 누가 돼요? 고등법원장이 됩니다. 이거 틀렸죠. 고등법원장이 됩니다. 우리가 이거 한번 봐봐요. 상급법원장을 관할에 지정할 때 상급법원장이 지정하잖아요. 그러면 지방법원이 같을 때는 지방법원장이 되고, 지방법원이 다르고 고등법원이 같을 때는 고등법원장이 되고, 지방법원도 다르고 고등법원도 다를 때는 누가 된다? 대법원장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1번, 2번 틀렸고요. 3번 봅시다. 등기관의 업무 처리의 제한입니다. 자, 봅시다. 자기 또는 사촌의 친족, 등기한 본인이거나, 자기라는 등기한 본인이에요. 사촌, 친족, 배우자 또는 배우자 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 어떤 자가 등기 신청할 때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라는 성년자로서, 자, 소유권 등기는 성년자로서입니다. 등기관과 위와 같은 친족관계 있지 않거나 있지 않았다 2인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자가 참여해서 등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참여가 있으면 참여조서 김연단에 또는 서명해야 되고, 맞습니다. 맞고. 자, 그 다음에 4번 건물 대지의 일부가 관할 전속으로 한 개의 건물이 2개 이상의 등기소에 관할구를 지을 때는 그 등기는 종전등기소에 관할합니다. 지정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냐 볼게요. 여기 이제 건물입니다. 이게 건물이에요. 요 건물이 여기 전부 다 강남구입니다. 강남등기소 관할인데 요 건물 대지의 일부가요. 자, 건물 대지의 일부가 행정구역이 변경됐어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서초가 됐습니다. 이때는요, 관할의 지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 종전등기소인 광남등기소가 그대로 관할합니다. 그래서 지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 종전등기소가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틀렸죠, 이게. 자, 그 다음 5번 한번 봅시다.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구조상 공용 부분과 규약상 공용 부분 나눌 수 있죠. 구조상 공용 부분, 복도, 계단, 옥상, 비상구 이런 것은 등기할 사항이 아니죠. 규약상 공용 부분은 관리실, 노인정, 표제부에 등기한다 했죠. 이게 나중에 자세히 합니다. 표제부의 공용 부분의 뜻을 기록합니다. 자, 맞고요. 광의의 등기부는 신탁원부, 도면, 공동담보목록, 매매목록 맞죠? 다음 7번 신탁원부는 이를 등기일부로 보고 기재는 등기로 한다. 맞죠? 신탁 등기에서 등기 원인을 증명한 정보는 뭡니까? 신탁원부가 아니라 신탁계약서지요. 계약서. 자, 그 다음에 8번 봅시다. 등기의 목적과 접수번호는 표제부에 하는 등기다. 아니죠. 등기의 목적,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 건전하고 설정. 접수번호는 뭐예요? 같은 구에서 한 등기는 순위번호, 다른 구에서 한 등기는 접수번호지요. 그럼 다른 구란 말은 갖고 얼구지요. 그러니까 이거 등기의 목적과 접수번호는요. 자, 등기의 목적과 접수번호는 표제부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다 하는 것이다? 각
각구나 을구에 하는 겁니다. 자, 등기의 목적과 주소는 표제부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다 각구나 을구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틀렸죠? 그 다음에 9번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 도면 매매 목록은 요걸 발급받을 때는 뜻에 표시가 있으면 발급받을 수 있다 했죠. 자, 그래서 맞고요. 전유 10번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는 전유 부분 표제부는 100일로 표제부죠. 그럼 전유 부분은 전적인데 소유니까 공용 부분에 대한 면적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래서 10번 틀렸죠. 자, 11번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제도는 물적 편성주의 맞죠? 형식적 심사주의 맞죠? 서면신주의 맞죠? 등기부 대장 이혼화 맞죠?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다음. 자, 12번 직권 경정 등기에 있어서 이해관계 있는 경우 이해관계의 동의를 받아 직권 경영이 가능하다. 자, 우리 직권 경영 할 때 있죠. 이해관계 있으면 뭡니까? 이해관계 승낙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자, 옛날에는 이렇게 됐었어요. 옛날에는 이해관계는 없어야 한다. 그게 뭡니까? 이해관계 있더라도 승낙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자, 맞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용의물권, 지상권, 전세권, 성역지의 대학권 가능하지요. 등기할 수 있고 저당권은 일부에 안 되죠. 분필하기 전까지는 안 됩니다. 토지의 일부에 저당권을 할 때는 분필한 후 저당권이 가능하지요. 필지를 나누면 가능합니다. 자, 맞고 14번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제적 권리관계가 전혀 추진된다. 맞죠? 근데 표시관계는 추진이 안 된다 했죠. 표제부는 맞는 것만 인정해 주니까 추진에 미치지 않습니다. 그 추진력은 학설과 판례가 인정하며 민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했죠. 그래서 학설과 판례가 인정하고 민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자, 15번 등기의 기록은 등기부에 기록하고 등기에 기록하고 식별보호 이거 효력 발생 요건이다? 아니죠. 자, 우리가요 등기의 완료는 언제? 이 완료는 뭡니까? 완료죠. 이게 등기부에 기록하고 무슨 부를 부여해줘요? 식별부호를 부여해 주죠. 여기 등기 완료죠. 근데 이 완료된 등기에 효력은 언제 발생해요? 효력은 언제 발생하느냐? 접수한 때 발생합니다. 자, 완료된 등기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접수한 때 발생합니다. 자, 접수한 때 발생해요. 자, 그리고 접수 시기는 언제로 봐요? 이 접수 시기는요 언제로 보느냐?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뭐 됐을 때다? 저장됐을 때 접수 시기로 본다 했죠. 자, 그렇게 보시고 15번 틀렸고 자, 16번 등기사항 증명서의 종류로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맞죠? 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현재 유효사항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있다 했죠. 맞고 특정인 지분 등기사항 증명서 있다 했죠. 또 현재 소유인항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있다 했죠. 또 지분 취득 등기 이력 등기 일부 사항 증명서 있다 했죠. 자, 맞고 17번 대지권이 있다는 뜻이 이 뒤에서 합니다. 토지등기부 각구나 을구의 직권으로 주등기를 합니다. 맞고요. 별도 등기 있다는 뜻도 뒤에서 하는데요. 이거는 어디에 한다? 전유 부분의 표제부의 직권으로 주등기를 합니다. 다 맞아요. 자, 그 다음 21페이지 봅시다. 등기 절차의 개시. 원칙은 당사자 신청이죠. 그리고 촉탁 등기도 원칙입니다. 우리가 원칙은 뭡니까? 신청과 촉탁 등기예요. 자, 원칙은 뭐라고? 신청과 촉탁 등기인데 이 촉탁 등기는요 신청주의 한 형태입니다. 자, 원칙은 신청과 촉탁 등기인데 요 촉탁 등기도 이 촉탁 등기도요 촉탁 등기도 신청주의의 한 형태가 됩니다. 한 형태가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직권이나 명령은 예외니까 뭡니까?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등기 신청 능력이 없는 자 등기 신청은 29조 3항. 자,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했지요. 그래서 각하되지요. 그리고 어떤 이유로 등기되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지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촉탁 등기 나오지요. 1번부터 쭉 나오지요. 그리고 뒷페이지에 보면 촉탁 등기 특색 나오지요. 자, 봅시다. 여러분, 이 촉탁 등기요, 이걸 외우려고 하면 좀 어렵습니다. 그럼 이렇게 외웁시다. 거기에 책에 나와 있죠. 21페이지. 국가, 법원, 세무서, 관공서 등이 개입되면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입니다. 국가, 법원, 세무서, 관공서 등이 개입되면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입니다. 자, 체납 어디에 해당돼요? 세무서. 공매 어디에 해당돼요? 관공서, 국가, 법원 다 되죠. 경매 법원이죠. 국공유 국가지요. 그 다음 5번에 가압류 가처분 법원이죠. 그 다음 6번에 임차권 등기 명의한 등기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죠. 파산은 법원이죠. 8번에 국공유 맞죠. 수용은 뭡니까? 관공서가 기업자란 말은 사업시행자입니다. 관공서가 기업자하고 사업시행자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관공서가 기업자, 사업시행자일 때는 촉탁 등기고, 관공서가 사업시행자가 아닐 때는 무슨 신청이다? 단독신청입니다. 매각 법원이죠. 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해요. 법원, 국가, 세무서, 관공서 등이 개입되면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입니다. 촉탁 등기고. 자, 근데 하나 적어 놓읍시다. 요건 나중에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가등기, 가처분, 명령정본을 발부받아, 자, 발부받아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한다. 그렇게 적어놔봐요. 자, 법원으로부터 뭘 발받아?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을 발받아 단독으로 뭘 신청한다? 가등기 신청합니다. 요거는 법원이 개입되더라도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입니다. 자, 법원이 개입되더라도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에요. 자, 요거 나중에 하니까 자, 해놓고요. 이제 촉탁 등기 원리를 설명할게요. 자, 촉탁 등기 원리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죠. 21페이지 3번에 경매에 관한 등기하고, 그 다음에 10번에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죠. 그걸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원리를. 자, 봅시다. 자, 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됐어요. 등기되고 1번 저당권 등기되고요. 자, 채권이 1억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가 연놀이고 변제기가 8월 10일이고 채무자가 갑이고 저당권자가 을입니다. 자, 저당권자 을이에요. 자, 이래놓고요. 갑이 돈을 안 갚습니다. 갑이 돈을 안 갚아요. 그럼 저당권자 을이 있죠. 을이 집행법원에 가서 경매를 신청하지요. 경매를 신청할 겁니다. 그럼 이 법원에서 있죠. 저당권에 관련된 서류 있죠. 요걸 촉탁서에 담아요. 우리 법원에 누르봉투 있죠. 요걸 촉탁서에 담아서 어디 보내요? 등기소에 보냅니다. 그럼 등기소에서 어떻게 돼요? 경매에 관한 것은 효력을 발휘하면 등기돼야 되죠. 그럼 경매에 관한 등기를 을구예요, 갑구예요? 갑의 건물이 경매 들어가죠. 그럼 여기에 저당권, 전세권에 대한 임의경매잖아요. 이렇게 임의경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임의경매 개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촉탁서에 담습니다. 우편으로 보통 촉탁하지요. 우편으로. 자, 그 다음에 경매 절차가 진행되겠죠. 경매 절차가 진행이 돼서 있죠. 정의 경매에 참가합니다. 참가해서 채권을 적어내요. 그러면 정의 뭡니까? 언제 소유권 취득해요? 매각대금 완납 시에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정의 언제 소유권 취득한다? 매각대금 뭐라고? 완납 시에 뭐를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정의 8기에서 있죠. 자,
전 소유자 명의로 팔아야 돼요? 자기 명의로 팔아야 돼요? 자기 명의로 팔아야 되죠. 그러면 정이 있죠. 법원에서 정한테 뭡니까? 매각받은 서류 있죠. 요 매각받은 서류를 촉탁서에 담아서 어디 보내요? 등기소에 보냈죠. 자, 그러면 3번 정 앞으로 무슨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요. 그러는 거 앞에 걸 다 지워버립니다. 제 말 이해돼요? 여기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입니다. 그럼 촉탁 등기의 특색을 뒷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자, 22페이지. 자, 첫 번째입니다. 출석주의 면제입니다. 자, 봐요. 우편으로 촉탁하니까 출석주의가 적용된다, 면제된다? 면제되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있죠. 아까 제가 촉탁 등기는 신청주의 한행태라고 했죠. 그러면요, 갑하고 정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해서 등기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요. 보통 법무사한테 맡기죠. 그래서 출석해서 등기 신청하는 것도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허용합니다. 허용합니다. 자, 그래서 1번하고 4번 맞죠? 그 다음에 자, 2번하고요. 자, 5번 있죠. 여러분, 촉탁 등기는 누가 개입돼요? 관공서, 국가, 법원, 세무서가 개입되지요. 그러면 가짜일 리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뭡니까? 등기 의무자임을 어떻게 돼요? 입증하는 등기필 정보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없고요. 그래서 거기 2번하고 뭡니까? 5번이 돼요. 그 다음에 3번 한번 봅시다. 관공서가 등기 촉탁하더라도요, 등기부의 표시와 대장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더라도, 또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수리해야 됩니다. 우리 일반적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등기부하고 대장이 다르면 각하해야 되는데, 관공서의 촉탁 등기는 다르더라도 뭐한다? 수리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미등기 부동산 6번에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촉탁할 때는 부동산 표시를 증명한 서면과 소유권 증명 서면 넣어줘야 되고, 또 매각 공매 원인한 이전 등기할 때는 주소 증명 서면 넣을 필요 없습니다. 요거는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무슨 등기 나와요? 직권 등기 나오죠. 자, 요거는 몇 가지만 해볼게요. 자, 1번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 제한, 가압류 가처분이죠. 그럼 미등기 부동산에서 가압류 가처분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뭡니까? 지금 미등기니까 등기가 없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해주고 무슨 등기한다?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합니다. 두 번째, 등기관의 과오 있죠. 과오. 그럼 등기관 자기가 잘못했죠.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자기가 고쳐야 되죠. 거기 무슨 경정등기다? 직권 경정등기입니다. 세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고 가등기는 제외된다 되었죠. 주소 증명 서면에 의하여 주소 변경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 등기 명의인 주소 변경입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볼게요. 직권을 합니다. 이거도 직권을 하는데, 자, 이거 뒤에서 하는데 지금 맛만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1번 소유권 이전 등기 되어 있고요. 자, 경기도 군포시 삼본동 11에 7되어 있습니다. 자, 소유권 이전입니다. 자, 등기부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자, 가등기 안 됩니다. 주소 증명 정보를 넣어줘야 돼요. 이 뒤에서 합니다. 주소 증명 정보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 자인일 때 주소 증명 정보는 뭐예요? 주민등록표 등초본입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인데, 그러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냐 봅시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어떻게 되느냐? 경기도 군포시 삼본동 11에 7돼 있고, 이게 쫙 꺼여져 있어요. 쫙 꺼여져 있고, 전거 이래 돼 있어요. 전거 이래 돼 있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번개동 14 이래 돼 있어요. 자, 그러면요, 이 등기부상 주소가 등초본에서 주소증명 정보에서 명백히 이상한 사실이 나오죠. 이럴 때는 뭡니까? 직권으로 1에 1 등기 명의 표시 변경. 자, 1에 1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하고 있죠. 여기에 새로운 주소를 여기에 넣습니다. 넣고 앞에 걸 지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등기부의 주소가 등초본에서 명백히 나오면 뭡니까? 직권으로 등기 명의 표시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자, 그런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 5번 한번 봅시다. 관할 위반 등기와 사건이 등기할 것이 한 뜻이요. 미리 발견하면 각하지요. 근데 어떤 연유로 등기 실행되면 무슨 말소다? 직권말소지요. 직권말소. 환매특약 등기, 환매권 행사했죠. 환매권 행사란 말은 환매권 행사란 도로 사오는 거예요. 도로 사서면 환매특약 등기 있을 필요 없죠. 무슨 말소다? 직권말소입니다. 직권말소. 자, 7번 수용을 하게 되면 수용일 전후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무슨 말소한다? 직권말소입니다. 자, 예외가고 세 가지 있어요. 이거 나중에 수용할 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은 나중에 타고요. 자, 9번 한번 봐요. 전쟁 천재지변 중에 등기 사무가 이루어지면 미리 발견 각하지요. 근데 이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해당하기 때문에 어떤 연유로 등기되면 무슨 말소한다? 직권말소합니다. 자, 11번 말소회복 등기 있죠. 원칙은 공동인데 부적법 말소가 직권으로 부적법 말소되면 회복도 뭐로 한다? 직권으로 해야 됩니다. 자, 13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양리말소는 중간처분 등기는 무슨 말소한다? 직권말소하고 14, 15번은 그때 가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등기의 신청입니다. 등기 신청권과 등기 청구권의 비교 나오죠. 자, 비교 나옵니다. 자, 볼게요. 자, 갑이 매도인입니다. 자, 을이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이고 건물 매매를 했어요. 자, 그럼 무슨 계약서가 있어요? 매매 계약서가 있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을은 갑에게 뭘 지급해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요. 자, 갑은 을에게 뭡니까? 소유권 이전을 해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갑하고 을이 있지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하지요. 여기 등기 신청권이에요. 여기 등기소 하는 것을 무슨 권 간다? 등기 신청권 갑니다. 자, 그리고 원칙은 공동 신청이죠. 근데 물론 이런 게 있어요. 자, 내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넣는데 을이 갑한테 소유권 이전을 안 해주려고 하지요. 그러면 소송에서 이긴 판결문 가지고 단독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 가능하고요. 단독 신청 가능. 그리고 처음부터 있죠. 여러분 상속 등기나 소유권 보존 등기 이런 것은 뭡니까? 처음부터 무슨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이에요. 자, 여기 등기소에 하는 것을 무슨 권 간다? 등기 신청권 갑니다. 자, 근데 봐요. 단독 신청, 공동 신청 가능하지요. 그런데 을이 있죠. 을이 갑에게 계약금과 중도금과 잔금을 줬어요. 당연히 그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뭡니까? 등기해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등기해달라고 이렇게 하지요. 이것은 무슨 권이다? 등기청권입니다. 자,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넘겨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권이다? 등기청권이에요. 등기소에 하는 것은 무슨 권이고? 등기신청권이고. 그러면 이 등기청권은요, 등기를 청구하려면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돼요? 상대방이 존재를 해야 돼요. 상대방이 존재를 해야 뭡니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잖아요. 자, 상대방이 뭐를 해야? 존재를 해야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내볼게요.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은 1번 교환에 의한 소유권 이전, 2번 특정 유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 3번 포괄 유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 4번 정예에 의한 소유권 이전. 자, 5번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럼 답이 봐요. 교환은 공동신청이죠. 특정 유정, 포괄 유정, 유정은 다 무슨 신청이다? 공동신청이죠. 정해도 공동신청이죠. 정인자, 수정자. 근데 이건 단독신청이죠. 그리고 상대방이 없죠.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죠. 그럼 답이 몇 번이다? 5번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럼 거기 비교했죠. 등기 청구권. 자, 사건이죠. 사건. 신청권은 뭡니까? 등기소유하니까 공권이고, 그리고 권리자가 의무자한테 청구하지요. 신청이 등기소유하는 건 신청권을 겠으니까. 공동신청, 그 상대방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등기신청권은 뭐예요? 단독 공동 되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줬죠. 근데 갑이 등기를 청구했는데 갑이 등기 안 해주죠. 안 해주면 뭘 해야 돼요? 소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 청구권은 무슨 사건이다? 소송 사건입니다. 근데 등기 신청을 여러분 갑하고 우리 등기소에 등기 신청했죠. 등기소에서 등기 안 받은다 해서요. 등기소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못 해요. 그럼 등기소를 상대로 뭘 한다? 이의 신청합니다. 이의 신청해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 여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주고 등기 청구해야 되죠. 그러면 이게 등기 청구는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몇 년의 소멸시효에 걸려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신청권은 그런 거 없고요. 자, 청구는 뭡니까? 돈 다 줬는데 등기 안 되겠지만 소송하지요. 소송해서 판결로 강제로 가능하고, 등기 신청권은 등기소송에서 소송 못해요. 이 신청하지. 그냥 판결로 강제가 불가능하지요. 자, 판결로 뭐가 불가능하다? 강제가 불가능합니다. 자, 여기 등기 청구권과 등기 신청권이고요. 자, 이렇게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24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심화학습에 대해서 있죠. 1단계부터 4단계까지 4시간 정도 했는데, 자, 이 심화학습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 이론보다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것을 딱딱딱 위주로 해놨으니까 설령 뭡니까? 기초 이론, 기본 이론 못 듣더라도 물론 그 기본 바탕이 됐을 거예요. 심화이론 단계로 넘어와도 됩니다. 넘어와도 되니까. 자, 이렇게 이제 심화이론을 듣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문제풀이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되니까.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당부에 말씀드릴 것은요. 반드시 뭡니까? 우리가요. 그 강의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이에요. 공부는 자기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강의를 듣고요. 반드시 그날 배운 것은 뭐하라? 그날 복습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아무리 강의를 열심히 듣더라도요. 복습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나중에 되면 드러나 많아야 돼요. 아는 것은 많아지는데 내 것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공부는 강의는 보조적인 거니까 뭡니까? 반드시 그날 배운 것은 뭐하라? 그날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